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쭉쭉 허리 운동입니다. 자, 손을 깍지를 끼시고 손 앞으로. 자, 그대로 손목을 돌려서 뒤집어서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게 한 팔을 쭉 펴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 앞에. 자, 왼쪽으로 두 팔을 쭉 펴서 보내줍니다. 네, 앞에. 자, 오른쪽으로. 네, 앞에. 자, 왼쪽으로. 앞에. 자, 호흡을 들이쉬고 그대로 위로 올리세요.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뻗으시고.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팔 위로 올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대로 후 하고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손을 깍지를 끼시고 머리 뒤에.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오른쪽 팔꿈치가 내려가게 내려주시고 왼쪽 천장을 보세요. 그대로 바로. 자, 내려갈 때는 후 내쉬면서 팔꿈치 내려갑니다. 오른쪽 천장을 봅니다. 그대로 후.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시고 왼쪽 천장을 봅니다. 후 내쉬고 왼쪽 팔꿈치가 내려가게 오른쪽 천장을 보세요. 후. 그대로 내려주세요. 자, 오른팔 위로 올리고. 자, 왼손은 허리. 자, 손이 내려가지 않게 그대로 뒤로 내려서 어깨가 여기가 쫙 펴지게. 숨을 들이쉬고 몸을 당겨주세요. 자,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쪽 발 내려가십니다. 그대로 팔을 한 바퀴 돌려서 허리가 돌아가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왼팔 귀 옆에 붙이고 그대로 뒤로 어깨, 날개, 어깨 축지를 쭉 펴주세요. 왼쪽 발등에 닿게 내렸다가 그대로 팔 돌리면서 허리가 돌아가게 후 하고 내려줍니다. 네. 안전 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교통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교통사고,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만큼 얼마나 심각한 피해로 번지는지에 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교통사고 피해가 시니어층에게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시니어층에게 가장 위험하고 시니어층이기에 더 큰 피해가 생기는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깜빡 옆에 하거든. 그래도 건너가는 거요. 무단횡단 막 그러고 그래. 노인네들은 무슨 뭐 눈도 좀 무슨 생명이 있고 뭐가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순발력이 역시 안 떨어지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위험을 느끼는 일이 있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의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에 비해 사고 이후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는 건데요. 노인 교통사고의 특징은 일반 다른 연령에 비해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박상이나 단순 어떤 골절 같은 경우보다는 실제로 어떤 복합골절, 그 다음에 어떤 복합장기 손상, 이런 어떤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즉 노인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래. 참나. 실제로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원정호 씨. 건널목을 건널 때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유독 차 앞에서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동 대로에서 귀가하다가 길을 건너서 오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 대퇴골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박살 난 거지. 여기 다리도 분쇄골절되고. 몸에 남겨진 선명한 흉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는 원정호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는데요.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 후에 결국 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된 실정. 그뿐 아니라 하루하루 약에 의지하며 아픈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젊었을 때에 비해서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행동이 늦어지거나 또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횡단중 사고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좀 걸음걸이가 늦으시다 보니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그 무단 횡단 사고가 좀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 신호위반 사고나 교차로 사고가 많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65세 이상 사망자 중 78%가 71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주위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기기 전까지 혹은 스스로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기 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이 교통사고를 코앞으로 끌어당기는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중 독거 시니어 지킴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던 여성 참여자 사례입니다. 근무가 끝나고 어두운 저녁, 여성 참여자는 버스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퇴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짐을 가방에 대충 우겨놓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건데요. 빠르게 기관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아래 사거리까지 한참을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거장은 코앞 길 건너에 있는데 말이죠. 즉 횡단보도까지 내려가서 건너고 다시 그 거리를 걸어서 올라오고 그 사이에 버스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버스를 놓칠 것 같을 때마다 무단횡단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무단횡단이 사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색의 참여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가 참여자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는 거창한 계기로 이뤄지는 사고보다 출근길과 퇴근길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우를 더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운전자의 과실이 0%인 경우가 생겨나는 등 법원의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보급으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를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것도 해당합니다. 특히 세계가 산업화에 들어서며 자동차가 늘어난 만큼 교통사고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환자는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린이는 0.6명, 청장년층은 5.5명인 것에 비해 시니어층은 22명으로 집계되어 어린이에 비해서는 36배, 청장년층에 비해서는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수조차 높은 시니어층. 왜 그럴까요? 네, 이는 시니어층의 신체적 원인과 행동적 원인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원인은 신체 노화에 관한 내용이고 행동적 원인은 본인의 부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체적 원인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맞이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한데요. 네,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보행 속도가 느립니다. 네, 보행 속도가 느려서 신호등을 건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전자들은 느린 시니어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해서 사고가 벌어지곤 합니다. 두 번째, 판단력이 저하됩니다. 차가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하거나 차가 다가오는 걸 확인했더라도 생각처럼 빠르게 피하거나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청력이 나빠집니다. 근처까지 다가온 차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니어 교통사고에 대한 신체적 원인이었는데요. 하나하나가 교통사고가 날 만큼 위험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니어 교통사고의 행동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주로 각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습관적인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무단횡단의 경우 코너나 높은 차량에서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한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는 구간이라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막상 차량이 다가오면 신체적 원인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행 시 휴대폰을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원인으로 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휴대폰을 응시하게 되면 바로 앞의 차도 인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등불이 깜빡일 때 건너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원인으로 보행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불이 깜빡일 때 건넌다면 파란불일 때 다 건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 측에서도 신호만 보고 운행했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밤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경우입니다. 저녁 혹은 새벽 시간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못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 교통사고에 관해서 신체적 원인과 행동적 원인을 알아보았는데요. 시니어 교통사고가 많았던 주된 이유는 신체의 몇몇 기능이 저하돼서 혹은 부주의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배하는 행동을 해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들만 제거해도 이 많은 시니어의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이것만 지켜주시면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네,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서자, 보자, 걷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길을 건널 때 서고, 보고, 걷자라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자. 횡단보도가 없으면 길을 건너지 말고 서서 횡단보도를 찾아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도 신호가 안정적일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자. 보행 시 좌우를 살펴주어야 합니다. 언제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움직이고 비가 올 때도 투명 우산을 사용해서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걷자. 최대한 인도만을 사용해서 인도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갖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면 화살표가 그려진 곳을 활용해서 길을 건넙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서자,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보자, 좌우를 두리번거리고 걷자, 최대한 인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걸어야 합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 차량 운전자도 배려하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위한 당연한 행동입니다. 차량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송수단과의 마찰 사고라면 모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운송수단 중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고, 전동 휠체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당하시는데요. 이번 사례도 실제 복지관 지원 사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중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동 휠체어가 작게 나온 것들도 많아서 때로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날도 앞만 보며 급히 달려가던 참여자가 전동 휠체어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결국 참여자는 골절로 인해서 2달간 치료를 받았는데 전동 휠체어와의 사고는 교통사고로도 처리하기가 어려워 보험 비용을 받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처럼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갈 때에는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부딪힐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까요? 네, 서자, 보자, 걷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코너를 지나기 전 잠시 멈춰서 서주세요. 네, 그리고 무언가가 나올지도 모르니 주위를 둘러보고 위험 요소가 없을 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서자, 보자, 걷자 공식을 실천해 보면서 아름다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서자, 보자, 걷자를 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시니어층과 같은 경우 신체적 원인과 행동적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자, 보자, 걷자를 하면 주의를 환경에 기울이게 되면서 위험한 행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는 순전히 운전자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은 운전자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별됩니다. 즉, 무단횡단처럼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방면에서는 보행자 또한 과실을 지게 됩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